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통책 의료가 10월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4가지 순서에 따라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통책 의료라는 기업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이 주황색으로 된 중국 산업 종목 치과 의료 편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통책 의료 주가를 보겠습니다. 2003년, 2008년, 10년, 15년, 17, 18, 19, 20, 21 2018년, 19년, 20년, 21년 좀 더 짧게 보면 21년 1월, 2월, 3, 4, 5, 6, 7, 8, 9, 10월 10월 14일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통책 의료가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내용에 관해 간단히 언급했지만 14일뿐만 아니라 15일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4일은 1%대 하락 출발한 후 3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는 소식이 돌면서 현지 투자자들이 급매도세가 나와서 오전장 바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14일은 장중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중국 서남 지역의 모 성에서 다른 9개 성과 함께 치과 관련 공동구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지 기사에는 치과 공동구매라는 단어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4일 장 마감 후 나온 현지 기사에 의하면 모 유명 공모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3분기에 보유 지분 중 반 이상을 매도한 반면 또 다른 공모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15일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14일 장 마감 후에 실적 공시가 나온 후 3분기 실적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실망감으로 급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숫자에 집중하세요. 2019년 1분기, 2분기, 3, 4, 2020년 1, 2, 3,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순이익 YOY, 지배주주 순이익 YOY, 비경상손익 제외한 지배주주 순이익 YOY, EPS. 우선 코로나 전부터 보면요. 2019년은 1, 2, 3, 4분기 모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대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기복이 좀 컸는데 1, 2분기는 50%대 성장했고 3분기 36%, 4분기는 11% 성장했습니다. 2020년 1분기는 아시다시피 중국 국내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매출액도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분기부터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2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44% 증가, 3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30% 증가. 2020년 4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45% 증가했고 2021년에 들어서서 1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 영업이익 922%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962% 증가했는데 2020년 1분기에 이토록 큰 기저효과 때문에 2021년 1분기는 증가율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2021년 2분기를 보면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13% 증가하는데 코로나 전인 2019년의 분기별 증가율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10월 14일 장 마감 후에 공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영업이익 6.8% 증가, 순이익 7%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 5.88% 증가. 3분기 실적 성장성이 2분기보다 더 떨어졌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3분기 통책 의료의 부문별 매출 구성 및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비중 35.5%인 일반 치료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매출 비중 25%인 교정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 매출 비중 18.4%인 소아가 전년 동기 대비 11.54% 증가, 매출 비중 14.9%인 임플란트가 전년 동기 대비 13.51%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 비해 3분기 실적 성장성이 더 둔화되는 원인을 찾아보면
우선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항주시 본원, 항주 본원의 매출액 성장성이 떨어졌다는 점이 있고, 또 7월에 강소성 남경시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9월에는 복건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진행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통책의료의 지역별 매출 구성을 보면 본고장인 절강성이 90%를 차지하고 절강성 이외의 지역이 10%를 차지합니다. 3분기 통책의료의 총 진찰수는 76.96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그중 절강성이 66.9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8% 증가, 절강성 외 지역이 9.97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96% 증가했습니다. 3분기 통책의료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2.44% 증가했는데 그중 절강성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67% 증가했고 절강성 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1.78% 증가했습니다. 절강성 안에서 항주 본원의 매출 비중이 26.7%로 가장 크고 분원들의 합계 매출 비중이 58.7%입니다. 3분기 항주 본원의 매출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4.59%로 떨어졌는데 주로 항주 본원에서 절강성 내 분원을 서포트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해서 단기적으로 항주 본원의 진찰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분원들의 합계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3.67% 증가했습니다. 3분기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민들레 계획, 즉 찐중토 과거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그 민들레 계획의 진행에 따라 신규 병원이 개설부터 이익 창출까지 일정한 사이클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고 신규 병원 개설을 위한 사전 의료 인력 배치 비용 때문입니다. 네, 3분기 실적 성장성은 둔화됐지만 1분기 숫자가 워낙 높아서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하면 숫자가 예쁘게 나오는데요.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진찰수는 211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부문별 매출 구성은 일반치료 41%, 교정 21%, 소아 20%, 임플란트 16%인데 각 부문별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일반치료 41%, 교정 37%, 소아 41%, 임플란트 46%입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은 여전히 절강성이 90%, 절강성 외 지역이 10%를 차지하는데 절강성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그 외의 지역은 38% 증가했습니다. 통책의료의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2021년 올해 매출액은 40.9% 증가, 지배주주순이익 50.9% 증가, EPS 2.32, 2022년은 매출액 29% 증가, 지배주주순이익 33% 증가, EPS 3.09, 2023년은 매출액 28% 증가, 지배주주순이익 31% 증가, EPS 4.05. 네, 이어서 중국 치과병원의 경쟁 구도에 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통책의료 매출 중 절강성이 90% 차지하고 절강성 외의 지역이 10%를 차지합니다. 여기 상해시 밑에 있는 성이 절강성입니다. 통책은 본고장인 절강성에서 시장 점유율이 33%인데요. 전국 시장 점유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절강성에서는 본원 플러스 분원 방식으로 확장해 오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었고 과거 몇 년간의 주가를 견인해온 모멘텀이기도 했죠. 절강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현지에서 비교적 크고 유명한 치과 전문 병원을 인수해서 기금 참여 방식으로 하는데 그 사례로는 운남성 곤명시 그리고 하북성 창주시에 있는 치과병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삼엽 아동 치과병원 등이 있습니다. 사실 통책의료가 치과병원 외에 생식, 안과 등 신사업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매출 비중이 아직 0.1%도 안 되는 단계입니다. 치과병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통책의료가 왜 굳이 본업이 아닌 생식, 안과 등 다른 쪽도 시도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에서 치과병원 사업이란 게 매우 분산적이라서 단기간에 규모 효과를 내기에 쉽지 않습니다. 치과병원은 보통 투자 문턱이 낮고 현지성이라는 속성이 강한데요. 절강성에서 유명한 치과 브랜드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북방 쪽으로 가면 절강성에서만큼의 그 인지도랑 선호도를 얻기에는 쉽지 않죠. 이 표는 지금 중국 각 지역의 치과병원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좌측부터 기업명, 설립 연도, 병원 수, 주요 지역인데요.
여기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게 통책의료입니다. 95년에 설립했고 약 30개 병원이 있고 절강성 위주. 이 표를 보시면 통책의료를 포함해서 28개 기업이 있는데 일부는 주요 지역이 전국이라고 써 있고 일부 기업은 주요 지역이 특정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책의료가 상장사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상장사고 지금 상장 준비 중인 기업도 일부 좀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치과병원 종목이 워낙 적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책의료라는 종목이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는 이미 30개에 가까운 치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고 전국적인 기업도 있고 지역적인 기업도 많다는 점, 즉 통책의료도 절강성 외의 지역에서 계속 투자는 하겠지만 이미 경쟁 구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어서 공동구매라는 정책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보면 의약품 공동구매가 복제약 기업에 대한 영향은 항서제약이나 복성제약의 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가 2018년 이후 전국적인 의약품 공동구매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의료 장비 공동구매도 이미 진행 중인데요. 현재로서 치과 관련 의료 장비는 아직 공동구매 관련 정책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죠. 치과는 의료 장비와 소모제를 다 사용하지만 치과는 안과에 비해 소모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나중에 치과 의료 장비도 공동구매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치과 병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익률의 변화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또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아직 의료보험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혹시 나중에 관련 루머나 소문이 또 돌면 투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치과 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관해서는 찐중투 과거 그 주황색 영상에서 이미 분석해드렸고 오늘은 통책의료의 3분기 실적을 포함해 최근 현지에서 논의된 이슈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였습니다.